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세입자를 구하는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전세 가격을 제시했는데 특전이라 해서 임대인이 매월 30만원을 관리비로 지원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역월세 상품이었습니다. 이 금액의 전세로 들어와주면 내가 일부 월세를 납부하겠다, 이런 개념이었죠. 이거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줄 내용입니다. 이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 신호가 바로 이 역월세라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만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전세난이 났기 때문에 이 역월세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역전세는 어떻게 생긴다? 전세 계약 당시에 전세금이 7억인데 만기 시점에 5억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세입자가 낮아진 전세금으로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에 집주인은 전세 만기 시점에 2억 원의 상환 의무가 존재한다는 부분이죠. 자, 물론 집주인이 어디서 2억 원을 가져오면 상관없는데 솔직히 단숨에 2억 원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2억이든 3억이든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뭐 1억 내외면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겠지만 2억부터는 접근하기 쉽지 않은 단위란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세입자분들께 2억 원은 못 돌려주지만 이자 50만 원씩 줄게요, 나가지 말라고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월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미 5% 수준의 전세 대출 금리가 일반화가 됐잖아요. 이거 내년에 6%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높지만 앞으로 이 전세 대출 금리가 더 높아질 거나 우려가 있죠. 그래서 세입자들이 전세 대출 받는 것 자체를 꺼려버려요. 그러면은 고가 전세일수록 현재 있는 사람을 나갈 확률이 크고 신규 유입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5억 초과하는 고가 전세 중심으로 해서 전세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요, 전세 가격이 엄청 큰 변화가 나타났어요. 작년 6월까지 0.5% 초저금리에서 굉장히 높은 전세 시세가 형성이 됐고요. 최근에는 3% 기준금리에서 전세 가격이 끝도 없이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이제 문제되는 사람들이 보여요. 저금리 상황에서 전세를 준 사람들, 임대인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는 부분이죠. 그럼 세입자가 퇴거하거나 전세값 인하를 요구하게 되면 집주인들의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매도하는 방법이 있죠. 또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거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역월세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인이 거주하려면 보통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 신용대출까지 포함해서 이제 산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DSR 한도가 안 나와서. 그리고 역월세를 지급하는 경우도요, 제한 사항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일까요? 퇴거해버리면 안 돼요. 세입자가 다음 집을 구해놓으면은 활용 불가능하다는 거죠. 나가버리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다음 세입자한테 역월세를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요즘 목돈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은행에서 예금 맡긴다 그러면 대접받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관심도 안 줬거든요. 1%도 안 되는 금리 줬거든요. 지금 뭐 4.67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은 5% 얘기가 나와요. 야, 예금 금리가 4.6%가 넘는데 뭐하러 남들보다 높은 전세 주금에서 들어가냐 이거죠. 들어갈 필요가 없고, 야, 오히려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들다 보니까 역월세를 주면서까지 세입자를 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역전세 상황에서 세입자가 나가게 된다면 선택지는 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초급매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요, 현재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들이 매매도 고려를 안 하고 있고 높은 이자 때문에 주거 수준을 높은 곳으로 옮기는 것을 꺼리고 있어요. 더 살기 좋은 동네로 전세를 옮겨가는 수요도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차단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역전세라는 상황이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 붕괴까지는 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전세라는 실제 시세 붕괴로 이어질 때는요, 보통 방학 시즌이에요. 왜냐면은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주하는 세입자가 많아요. 그리고 자녀들의 학기가 끝나면서 주거 이동 실질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매매 계획도 이때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 집을 가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학 시즌이 위험한 거예요. 자, 쇼킹 부동산에서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부동산 시장은요, 겨울 때 심판을 받거든요.
모든 부동산 시장의 역사는 겨울 때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갭 투자한 사람들 못 팔고 있어요. 양도세 중과 유예 풀려도. 왜?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니까. 만기가 됐을 때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만기가 언제 몰려있다? 겨울방학 때 몰려있다. 그래서 겨울 때는 항상 큰 이변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아직 10월 빅스텝 영향도 덜 받았어요. 지금 은행에서 계속해서 예금금리 천천히 올리고 있죠. 그리고 10월 17일 날 코픽스 금리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예금금리 올라가고 대출금리가 빅스텝 영향을 반영해서 크게 올라가게 되면 또다시 전세 가격부터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10월달 빅스텝 아직 영향도 덜 받았는데 다음 달에 이런 빅스텝 과정을 또 거친다는 거예요. 그럼 10월달과 11월달 각각 전세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서 높았던 2년 전 전세 시대보다 더욱 낮은 상황이 펼쳐진다는 부분이죠. 돈의 가치가 2년 전과 180도 바뀌었어요. 자, 문제는 올해 금리 올리고 끝이냐, 한국은행 총재 바람대로 3.5% 기준금리 수준을 맞출 것이냐, 그게 쉽지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내년 1분기 때도 어떤 식으로 될지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에서 기준금리 5%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5% 올리면은 과거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을 감안했을 때 지금 최종금리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3.5%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럼 대한민국에서 4% 또는 4.25%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그냥 다 죽으란 얘기예요. 게다가 내년에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해요.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 16만 6천 호였는데 내년에 19만 2천 호입니다. 2만 6천 호 가까이 증가하게 돼요. 자, 게다가 인천과 서울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데 서울과 인접한 곳에서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늘어난 입주 물량 겨울과 여름방학 때 몰려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자, 앞으로 피바람이 불 거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과거 역전세라는 상황, 역월세가 등장했던 상황이 언제 있었냐? 제가 알기로는 한 2번 정도가 있었거든요. 2008년에 반포와 잠실 지역 중심으로 역전세란이 있었고요. 또한 2009년 1월 정도에 역월세, 역전세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됐죠? 이때 용기 내서 매수했던 사람들 다 대박이 났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역전세라는 상황은요, 조건이 충족되어야 발생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까다로운 조건 충족 기준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2년 전 전세 시세가 비쌌어야 돼요. 근데 2년 전 전세 시세가 비쌌던 시기가 언제다? 기준금리가 낮았던 저금리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기준금리가 0.5%부터 0.5%까지가 언제였다? 2020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장 높았던 전세 시세를 유지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만기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2022년 8월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죠. 2024년 4월까지가 2년 전 전세 시세가 가장 비쌌을 때다. 그러면은 만기되는 집주인들마다 매도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자, 그럼 더 중요한 거, 이 고금리 시대 현재 3.53%가 됐고 앞으로 4%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고금리 시대가 끝나고 2%대, 1%대 금리 시대가 되면 전셋값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과거 부동산 급락 시기에 연간 가계소득 대비 전세가격 배수 추이 봤거든요. 자, 06년도에 서울은 4.6배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장 저점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2013년에 5.7로 오히려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전월세 가격은요, 앞으로도 소득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미국도 그랬어요.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에서 미국인들의 소득이 계속 증가하니까 주택 가격은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월세 가격은 계속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자, 이제 세입자가 갑이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집주인들 쌤통이다, 이렇게만 넘어가실 건가요? 1990년대 IMF 이후에 최악의 긴축 상황에서 저는 내 집 마련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진 전세 가격에 집주인이 제시하는 역월세 가격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내 집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죠.
물론 지금 사실한 게 아닙니다. 한 3개월만 딱 기다려 보세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년 1월 금통위 이후에 저는 사실상 기준금리는 고점에 가까운 수준이 될 겁니다. 그때부터 알아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이자 부담 되실 거예요. 매수자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형성돼 있을 테니까요. 그런 와중에 입주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매매 가격은 뚝뚝 떨어지지만 오히려 그때 잡으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과거 사례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변 무주택자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